안녕하세요. 이유군의 주식 사냥입니다. 자, 오늘 3월 마지막 날이고요. 오늘 또 4월 이제 공약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3월 시장도 안 좋았고 지금 4월달 시장도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4월달 공약주는 되게 최소화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시장이 4월달 초에, 그러니까 내일부터 열리는 시장에서 상승 반전이 발생을 하면 그때 뭐 공약주를 늘려도 되긴 하니까요. 일단은 되게 보수적으로 좀 잡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중동 전쟁이 뭐 이란 전쟁이 아직 해소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란에서 어떤 트럼프와 협상을 맺더라도 호르무즈에 대한 갈등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고유가 시대가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몇 개월은 더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부분들, 또 환율에 대한 부분들, 신고가도 갔잖아요. 1530원까지 갔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금리도 지금 인하가 아니라 인상에 대한 부분까지 나오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절대로 투자를 과감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상황이 조금 더 개선된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지금 뭐 트럼프가 이란과의 어떤 문제 해결하겠다, 협상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사실은 신빙성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저 뒤에서는 지상군 투입할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지상군 투입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큰 어떤 또 이 악재로 다가올 수 있어요. 유가가 안정될 기미를 안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몰빵하거나 한 종목에 뭐 베팅, 집중 베팅 하시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지금은 조금 현금 비중도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월달 사실 수익률 리포트가 좀 좋지는 않아요. 이 종목분들은 결과적으로 수익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뭐 굉장히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고, 다행히 이제 뭐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나 CS윈드, API, 두산퓨얼셀 이 종목군들은 그래도 3월달에 그래도 수익이 좀 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만 어쨌든 많은 종목을 수익 내기는 못했기 때문에 그 점은 굉장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4월달은 어떤 종목을 봐야 될 것인가? 종목을 몇 개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4월 달에는 2차 전지 관련주, 그다음에 뭐 콘덴서 쪽 관련주, MLCC,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5G, 6G, 에너지, 그다음에 알서포트입니다. 자, 첫 번째로 LNF입니다. LNF는 2차 전지 쪽이죠. 그래서 삼성 SDI와의 이제 LFP 배터리 이제 계약도 했고요. 2차 전지를 제가 사실은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유가 시대가 조금 더 이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주유하기도 겁나요. 그러면 물론 전기세도 많이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사람들 심리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늘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2월 달에 전기차의 등록 건수가 또 최대치를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3월과 4월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전기차뿐만 아니라 로봇이나 기타 산업에도 배터리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ANF가 그 재료 쪽, 원재료 쪽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고, 저는 ANF를 탑픽으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주를 좋아하신다면 LG엔솔 또는 뭐 삼성 SDI, 그 다음에 조금 내가 작은 종목을 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성일하이텍도 일단 괜찮아 보입니다. 성일하이텍은 일단 차트 말씀드리겠지만 저점을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MLCC 쪽에는 LG노텍과 작은 종목의 삼성전자, 그 다음에 모처럼 저희가 처음으로 들고 나오는 것 같아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일부터 산다 이런 얘기보다도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관점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월 달까지도 시장이 쳐줄 수 있고요. 길게는 6월, 7월 달까지도 시장이 쳐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모든 어떤 좋은 이슈도 땡겼고 전쟁에 대한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이거를 상쇄를 시키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상당히 많은 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최소 한 달에서 뭐 길게는 한 뭐 4, 5개월 이상 또 봐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내가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장기로 보신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뭐 적금 붓는 개념으로 들어가시는 건 좋아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내가 3월 말 공약주로 내가 사서 4월에 대박 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하지 마세요. 근데 4월 달에는 어쨌든 최소 못해도 기술적 반등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져온 거긴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좀 길게 가실 분들, 그러니까 좀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뭐 그래도 완전히 죽어버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길게 가실 분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서서히 5G, 6G는 뭐 다산 네트워크스, 에너지는 S&T, 대명에너지, 동국 SNC, 풍력, 뭐 2차전지 쪽, 그다음에 일반 에너지 이제 터빈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서포트인데 알서포트는 재택근무 관련주로 알려져 있죠 코로나 때. 근데 이제 알서포트 같은 경우가 왜 제가 이걸 가져왔냐면 만약에 이제 고유가가 지속이 되고 이제 우리나라 두바이유가 뭐 120달러 130불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이 민간 오브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은 이제 재택근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한번 튀어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가져왔는데 이거는 테마성 종목이기 때문에 튀어오르면은 여러분 적당히 비중을 잘 줄이면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대박 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미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비대면 근무가 상당히 발전이 돼 있어요. 상당히 체제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비대면 관련주가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테마성으로 튀어오를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한번 제가 가져왔다. 근데 지금 종목이 별로 없고요. 사실 이 종목군들도 위태위태해요. 왜냐면 시장이 좀 좋지가 않잖아요. 내일은 어떻게 또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되게 보수적으로 잡아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목을 좀 차트를 보면서 빠르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LNF입니다. LNF는 사실은 뭐 삼성 SDI와의 그 계약 체결 LFB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지금 뭐 차트 움직임도 좋고 사실은 기간 수급이 상당히 좀 좋은 종목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어려운 시점에서 LNF만큼은 진짜 엄청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간에서 금투도 들어오고 있지만 투신도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은 다 팔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비춰봤을 때 LNF가 조금 뭔가 더 상승이나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2차 전지가 상승에 대한 이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NF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2차 전지의 대장주잖아요. 그러니까 LG 엔솔도 서서히 조금 턴 어라운드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LG 엔솔도 관심을 가져보시고 성일하이텍은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죠. 근데 전기차가 보통 2019년, 20년 이때부터 많이 이제 보급이 됐었단 말이에요. 이제 배터리 수명이 보통 10년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교체를 해야 될 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도 폐배터리 관련 어떤 수혜주로서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와 함께 상승이나 모멘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밖에도 뭐 포스코, 뭐 퓨처엠, 포스코홀딩스 이런 기업들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요. 메코프로나.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거는 이제 MLCC 쪽인데 이거는 이제 N자형 반등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는 안정적으로 본다면 LG 이노텍 이 괜찮을 것 같아요. LG 이노텍. 다음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왜냐면 두 종목은 모두 이 전저점을 이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저점 이탈하면 한 번 더 충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모아가는 전략을 쓴다고 하면 기초 반등 나왔을 때 여러분들 차익 실현하시고 이제 안 보면 돼요.
안 보면 되는데, 내가 이제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내가 올해 말까지 보고 싶다, 뭐 내년까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지금 가격이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13만 원에서 10한 7만 원 이 사이는 한번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60만 원대에서는 80만 원대 사이는 한번 기회가 될 수는 있겠다. 근데 이거를 내가 지금 몰빵할 게 아니라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로 보실 분들은 뭐 어쨌든 한 주씩 뭐 20만 원씩 사는 건 오케이. 근데 단기적인 기술 반등 노린다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비중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한 300만 원은 들어가 있고 한 번 더 충격이 오면 그때 또 뭐 300을 넣든지 500을 넣든지 하시고 나머지 200을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또 떨어지면 그때 사시던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여기서 1000만 원이 있는데 1000만 원 다 몰빵해서 들고 간다고 하면 견디기가 어려워요. 왜? 지금은 좋은 뉴스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시장이 흔들리면 내 마음이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는 비중 관리, 포트폴리오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다산 네트웍스. 이것도 이제 6G 쪽인데 이제 기술 반등 나올 수 있는 N장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반등 나왔을 때 여러분들 수익 실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뭐 솔리드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S&T 에너지. S&T 에너지도 지금 어쨌든 이제 그 240번 60이 수렴을 하는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상승에 대한 어떤 흐름을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대신에 이 4만 5천 원이 깨진다 그러면 손절을 할 필요가 있고요. 아니라고 하면은 한번 들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명에너지. 대명에너지도 지금 이제 그 60과 240이 지금 크로스를 했죠. 하고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승 흐름을 만들려고 좀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제 그 2만원, 19,000원대 깨진다고 했을 때는 좀 손절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동국 SNC. 이것도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비중을 너무 크게 실으시면 안 돼요. 이것도 이제 지금 고점에서 저점에서 한 번 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일 때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국 SNC도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비중을 많이 실으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에 아이소포트도 최근에 좀 거래량을 들으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도 자체가 조금 이런 재택근무에 대한 분위기를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 번에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딱 익절하고 팔아버리는 전략을 써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사실은 오늘 그 추천주들이 사실은 좀 그렇게까지 좀 자신이 솔직히 없어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무리한 매매하지 마시고 현금을 가져가는 전략을 쓰되 제 생각에는 그래도 2차전지 쪽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제약바이오는 오늘 하도 안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제약바이오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삼천당제약에 대한 하한가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4월달부터는 학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이라든지 어떤 좋은 소식 나오면 급등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삼천당제약의 흐름이라든지 제약바이오 흐름이 좀 더 개선되는지 좀 보고 나서 그때 뭐 추가를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추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약바이오도 뭐 에이빌 바이오나 리가켄 바이오나 뭐 알지노믹스 다 괜찮은 기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은 잘 봐야 되는데 오늘 핵심은 저는 4월달은 2차전지 쪽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4월달은 2차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4월달에도 여러분들 힘드실 수 있겠지만 성투하시고 꼭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